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입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광산 근로자가 지급받는 익갱 발파 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다. 이거는 이제 실비변상적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산 근로자가 받는 익갱 발파 수당은 비과세로 분류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식사와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식사 대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맞아요? 틀려요? 밥을 안 주죠. 밥을 안 주는 대신에 월급에서 2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비과세인 거죠. 근데 만약에 밥을 주고 월급에서 또 이렇게 이제 간식 때라든지 뭐 식사 때 또 줘요. 이거 뭐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밥 제공 안 하고 이제 월급에 돈 주는 거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3번. 연월차 수당은 비과세다. 이건 그냥 맞추려는 문제죠. 연월차 수당은 비과세 아니죠. 뭐예요? 과세가 해당이 돼요. 그 다음 4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다. 뭐예요? 육아수당인 거죠. 육아수당은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잠시만요. 회의관리 1급, 문제 62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기타 소득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발생한 소득이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기타 소득 발생 시 필요 경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총 수익 금액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사실 62번에 대한 부분은 80%짜리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60%짜리도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80%짜리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2번.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는 거예요. 자, 분리과세 할 건 분리과세 하고 종합과세 할 건 종합과세 하세요. 근데 저는 분리과세가 엄청 유리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3번. 경마에 투표하여 얻는 이익은 기타 소득에 속한다. 맞아요. 우리 그 과천의 경마공원역 가면은 경마 이제 하시는 분도 있죠. 배당 걸고 그거에 따라 이제 받는 거는 일시적인 부분이라 기타 소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기타 소득 중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3번입니다. 다음은 사업 소득이 있는 김삼희 씨의 부양가족이다. 배우자 강나연 씨는 연간 80만원의 이자 소득이 있지만 다른 가족은 소득이 없습니다. 김삼희 씨의 종합소득공제 계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몇 명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추가공제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으로만 보면 돼요. 자, 봅시다. 일단 본인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강나연 배우자인데 배우자는 자 보면은 이 80만원의 이자 소득이 있지만 다른 소득은 없다고 돼 있어요. 이자 소득의 분리과세 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2천만원까지죠. 80만원은 분리과세 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나연도 해당이 됩니다. 자, 부친 해당이 돼 안 돼요? 60세 이상이니까 되죠. 자, 딸은 돼요 안 돼요? 다시
자, 김민아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죠. 나이 때문에. 근데 장애인 돼 있죠. 장애인이 돼 있으면은 나이 제한 1차 안 보죠. 소득만 봅니다. 근데 소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아는 이제 장애인 공지로서 됩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는 이제 나이가 20세 이하로서 공지가 돼요. 그래서 63번에 다음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5명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4번입니다. 다음 거주자 박양도 씨의 2023년 거래 내역 중 양도소득금액 과세대상을 모두 고르면 입니다. 양도소득세. 자, 기억입니다. 보유 중인 상장 주식 1000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1000만원에 매도합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는 양도소득세이고 상장 주식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성립이 안 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되고 대주주 매도 되고 근데 상장 주식은 안 돼요.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기업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서울 지역에서 1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세대 1주택 아닙니다. 3억 원에 양도합니다. 본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3년 이상은 보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해당이 됩니다. 야, 3억원 양도면은 서울에서 거전돼요. 아파트 치고. 자, 그 다음 디귿.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중고 자동차 매매상에 처분하고 8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게 양도소득이 돼야 안 돼요? 중고 자동차 양도는요, 양도소득세를 안 봐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회원권, 이런 거는 해당이 되죠. 3번은 아니에요. 4번. 보유하고 있던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고 500만원으로 수령하였다. 골프 회원권은 양도소득세가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5번입니다. 다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확정신고 의무예요. 그러니까 5월달에 하는 확정신고를 의미를 해요. 자, 1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방법으로만 납세 의무 종결이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예요. 종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확정신고로?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연말정산하는 방법으로 2월달에 종결이 돼요. 굳이 5월달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2번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이건 1월달에 연말정산하고 종결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거든요. 그래서 소득 자체가 없어요. 세금 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신고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 다음 4번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이 가능하다. 이거는 납부를 하고 그냥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신고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6번입니다. 다음 중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퇴직한 달에 이제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한 달에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실시하는 부분 맞죠? 그렇게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 다음 2번, 일반적인 경우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실시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 3번,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서 의료기기 구입하는 거는 의료비 세액 공제 가능해요. 자, 그 다음 4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정산한 다음 달 25일까지 법정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는요, 연말정산한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10일까지고 그거에 따른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줘야 되는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지급 조서도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날짜가 틀렸어요. 그래서 옳다는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7번입니다.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는요,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하는 중간 예납에 대한 성격이고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납부함으로써 종결이 되는 분리과세를 뜻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대상소득, 분리과세소득,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예요? 아니죠. 아까 위에 적어놨죠. 분리과세 되는 거는 완납적 원천징수죠. 바뀌었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납세 의무의 종결. 중간 예납은 종결 안 돼요. 그래서 기납부세액에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완납적 원천징수는 납부함으로써 종결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 확정신고 의무는 있어요. 5월달까지 확정신고 의무를 해야 되는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납부함으로써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조세 부담입니다. 확정신고 시 정산하고 원천 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그러니까 중간 예납분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 징수세액 끝.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 1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8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0만원이다. 이것도 옛날 얘기고요. 15만원입니다. 바뀐 지는 거의 한 7, 8년 됐어요. 자, 15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소득세법은 매월 근로자에게, 그러니까 일용직 제외예요, 지급되는 급여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통하여 원천징수할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뭐 표면상은 간이세액표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 3번.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응? 없어요?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에 당연히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죠. 없을 경우 없죠. 가산세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제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옳은 거 몇 번이에요? 1번, 3번, 4번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9번입니다. 자, 69번까지 해가지고 80번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 단계 거래 공제법에 의하여 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되죠. 뭐예요?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은 이용을 안 해요. 뭐예요? 전 단계 세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금액에서 매입 금액 빼서 10%만큼 부과되는 게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이고, 그 방법을 안 쓴단 말이에요. 뭐예요? 전 단계 세공제법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1번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2번.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므로 직접세에 해당한다. 이거 41번 문제랑 같은 얘기예요. 이거 직접세 아니죠. 뭐예요? 간접세죠. 인적사항을 안 따지는데 당연히.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현행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가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된다. 면세 아니죠. 뭐예요? 영세죠. 세액에 대한 0으로 하는 영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물세다. 41번 문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0번입니다. 다음의 거래에서 주식회사 부산과 광주가 창출한 총 부가가치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원재료를 5,000원에 투입해가 만원에 판매합니다. 그럼 차익은 얼마? 5,000원이죠. 부가세는 얼마예요? 500원이 돼요. 그 다음에 만원짜리를 2만원에 판매했대요. 얼마예요? 만원이죠. 부가세 얼마예요? 1,000원이 돼요. 자, 총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는 그 차익만큼에 해당 공급 가액을 더해주면 돼요. 얼마예요? 1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